안녕하십니까. 인하대병원 감염내과 백지현입니다. 날씨가 점점 건조해지고 추워지면서 주변에 감기에 걸리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감기는 가장 흔한 감염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감기에 대해서 우리가 흔하게 갖고 있는 오해들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감기가 무엇인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흔한 말은 감기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했더니 폐렴으로 진행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바로잡아서 올바르게 하자면 폐렴에 걸렸는데 초기 증상은 감기의 증상과 비슷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에서 폐까지 이르는 호흡기를 크게 둘로 나누자면 코와 그 주변 공간인 부비동, 인두와 후두, 기관의 상부까지는 상부 호흡기로 상기도라고 하고 그보다 아래에 있는 기관의 하부부터 폐까지는 하부 호흡기로 하기도라고 부릅니다. 감기는 바이러스에 의한 상기도 감염이고 이와 다르게 폐렴은 주로는 세균에 의한 일부는 세균 외의 다른 미생물에 의한 폐의 감염, 즉 하부 호흡기 감염입니다. 감기의 증상 중에 기침, 가래, 미열감 같은 증상들이 하부 호흡기 감염인 폐렴의 증상과 겹치기 때문에 폐렴 초기에는 감기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폐렴의 다른 소견이 나타나면 그냥 감기였는데 나중에 폐렴으로 진행되었다라고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감기가 바이러스에 의한 상기도 감염인 것을 고려해서 감기의 증상을 살펴보면 폐렴 초기의 증상과 구분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감기는 종종 증상이 시작될 때 목 안의 통증이나 콧물, 코막힘 같은 상기도에 국한된 증상이 나타납니다. 기침이 생기기 전에 이런 상기도 증상이 있었다면 세균성 폐렴보다는 바이러스성 상기도 감염, 즉 감기의 가능성이 더 높겠습니다. 다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나 아데노바이러스 등은 경우에 따라서 폐렴도 함께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진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철 내내 감기가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표현도 감기가 무엇인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감기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는 바이러스성 감염이기 때문에 감기 증상은 한 주 정도 지속되는 것이 보통이고 오래가도 2주 정도면 좋아집니다. 이보다 증상이 오래 지속된다면 감기가 아닌 다른 질환일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콧물, 코막힘, 재채기 같은 증상이 한철 내내 지속된다면 바이러스성 상기도 감염이 아니라 알레르기성 비염 같은 다른 질환일 가능성이 높고 기침, 가래, 열감 같은 증상이 2, 3주 이상 지속된다면 결핵의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감기의 치료에 대한 오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감기로 병원을 찾으시는 경우에 주사약 처방을 원하시는 분들이 예전보다는 많지 않지만 아직도 감기 빨리 낫게 주사를 놔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이런 말씀은 감기의 치료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감기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 중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제외하고는 항바이러스제의 사용은 효과가 없습니다. 원인 미생물에 대한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감염에 따르는 증상에 대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상기도의 바이러스성 감염은 우리 몸의 면역 반응에 의해서 저절로 낫게 되는, 즉 앓고 넘어가는 감염이기 때문에 증상을 완화시켜서 좀 더 수월하게 앓고 넘어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주된 치료입니다. 코막힘, 콧물, 재채기, 목 안의 통증, 기침,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에 따라서 코 안의 충혈을 완화하거나 상기도의 분비물을 줄이거나 통증을 줄이거나 열을 내리는 효과의 약제들 중에서 증상에 따라 선택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감기에 사용하는 주사약은 보통 통증 완화와 해열 효과가 있는 진통 소염제인데
먹는 약보다 주사약에서 혈액 내의 약물 농도가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진통 해열 효과를 빠르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약을 맞으면 먹는 약보다 빨리 편안해져서 금방 낫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지만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한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감기의 전체적인 경과가 단축되지는 않습니다. 감기약을 복용하는 것에 대해서 감기약을 안 먹어야 면역력이 생겨서 튼튼해진다라는 오해를 가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감기가 낫는 것은 감기약 복용과 상관없이 우리 몸의 면역 반응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감기약을 복용해서 감기를 쉽게 겪고 넘어간다고 해서 면역력 생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4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해서는 감기약 사용의 효과가 일관된 연구 결과로 입증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면역력에 대한 걱정과는 별도로 의사와 상의하셔서 감기약을 복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기의 치료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항생제를 쓰면 감기가 빨리 낫는다라는 것입니다. 세균을 죽이는 작용을 하는 항생제는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감기의 합병증으로 생기는 급성 중이염이나 급성 부비동염도 바이러스성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세균이 같이 있는 경우에도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감기의 합병증으로 생기는 급성 부비동염에 항생제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상기도 감염 증상이 한 주 이상 지속되면서 누런 콧물이 나거나 위턱뼈나 코 옆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와 증상이 좋아지다가 다시 악화되는 경우에 국한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감기에서의 항생제 사용에 대한 오해를 가진 의사들도 많이 있어서 그동안 항생제의 잘못된 처방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의료기관 평가의 한 항목으로 상기도 감염에서의 항생제 처방률이 각 의료기관별로 인터넷상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모든 상기도 감염에서 항생제를 처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또한 오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루는 주제인 감기는 바이러스성 상기도 감염으로 항생제가 필요 없지만 목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있는 세균성 상기도 감염인 A형 연쇄상구균 인후염에서는 늦지 않게 항생제를 사용해서 심각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감기처럼 목이 아픈 증상과 함께 열이 나고 편도에 하얀 삼출물이 있거나 목에 임파선이 부었거나 기침은 나지 않는다면 항생제 치료가 필요한 세균성 인후염이 아닌지 진료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감기의 예방법에 관한 오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플루엔자가 겨울철에 유행하기 때문에 11월이 되기 전에 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접종, 즉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독감 예방접종을 권유드리면 작년에는 독감 예방접종을 했는데도 감기를 심하게 앓았다라고 하시면서 독감 예방접종의 효과가 없었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열성 호흡기 질환으로서 우리나라에서 독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때문에 독감을 그냥 독한 감기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감기의 원인 바이러스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독감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해서만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바이러스에 의한 상기도 감염과는 다르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중증 감염이나 중증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고 예방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이러스성 상기도 감염의 원인 바이러스들 중에서 유일하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해서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을 잘 씻고 운동을 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등의 일반적인 방법들이 권고됩니다. 오늘은 감기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장 흔한 감염 질환인 감기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건강한 가을과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